안녕하세요. 핑크팬더 이재범입니다. 오늘은 KB 주택 월간이 아닌 연간 보고서 마지막으로 2030 세대의 생애 첫 주택 구매는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약간 의외다라고 하면 의외가 결혼한 가구의 4분의 1이 결혼한 해에 생애 첫 주택 구매한다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보신 것처럼 10년 이하 결혼한 가구주 39세 이하 보면 첫해 26.3%가 그해 집을 구한다고 하네요. 그 전에 구하는 가구도 꽤 많습니다. 1년 전, 2년 전, 3년 전에 집을 구하는 가구도 있다는 것은 동거를 했다는 뜻이겠죠. 네, 그런다면은 이렇게 점점점 된다. 그래서 생각보다 약간 저는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그 예전만 하더라도 이 2030 세대가 집을 산다는 건 한 10년 전만 해도 말도 안 된다. 그거 사서 뭐 하냐 이런 생각과 사고가 팽배했었는데 지금은 빨리 사자 이런 걸로 바뀐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좀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30세 이전에는 약 20%가 주택을 갖고 결혼생활 시작, 30대 후반은 40%가 자가에서 시작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식으로 결혼 전과 결혼 시에 본다라고 했을 때 주택 구매 비율이 이렇게까지 늘어난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약간 정말 다시 한번 봐도 의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혼 연령과 경과 시점별 누적 구택 비율을 본다 하더라도요. 네, 그래서 경과 시점을 가면 갈수록 이렇게 점점 그래서 10년 차쯤 될 때 거의 이제 정점이다. 그래서 거의 뭐 85%면 웬만하면 다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요때쯤 거의 대부분 결혼하고 나서 10년 이내에 웬만하면 그 자가를 보유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거는 또 뭐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요. 네, 그래서 그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수도권 이외에 서울 위에 수도권 거주는 결혼 당시 구매 비율은 낮지만 장기적으로 광역시 수준으로 수렴한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집값이 높다 보니까 결혼 당시에 구매가 그리 높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광역시 수준만큼 그러니까 뭐 10년 이내로 된다면 거의 아까 봤던 거로 80% 정도까지 결국에는 이제 자가를 이제 뭐 대출을 받건 뭐 돈을 많이 벌었건 그런 걸로 해서 간다라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거주 지역별 결혼 당시 주택 구매 비율을 보면 확실히 광역시와 지방 도시가 좀 높고 수도권 서울은 갈수록 낮고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집값에 따라서 결혼할 때 자가를 보유하느냐 안 보유하느냐가 결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비슷하게 형성된다. 다만 서울은 여전히 55%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점. 그러니까 확실히 이 주택 가격이 그 영향을 크게 미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러다 보니까 특히 뭐 사람들이 특히나 30대 이런 사람들이 야 서울 주택은 거의 뭐 넘사벽이다 로망이다 거기 하나 갖는 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네, 그런 다음에 주택 가격의 약세를 보인 2012년 이전에는 생애 첫 주택 구매 비율이 낮았으나 2013년 이후 급등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에는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다 보니까 그걸 뭐하러 사 떨어진대. 말도 안 돼. 1번 뭐 이러다가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걸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결혼을 무슨 뭐 갑자기 눈 맞아서 한 달 만에 뭐 석 달 만에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사귀고 결혼 얘기하고 이러는 게 때문에 2-3년은 걸리잖아요. 또 그러다 보면 당연히 집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집이 계속해서 오르다 보니까 안 되겠다 사야겠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결혼과 동시에 좀 무리를 해서라도 부모님 찬스 쓰면서 구입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혼 연도와 경거 시점별 누적 구매 비율을 본다라도 2009년에서 2019년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점점점 이제 경과니까 2009년일 때는 엄청나게 갈수록 늘어났는데 그 이후로는 오히려 그 이전에 좀 사는 비율이 많다. 그러니까 요 2009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밑에가 보면 2009, 2010, 2011년 이전에 그래서 2010이 넘어가는 요때부터는 전부 다 위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미리미리 이제는 구입하는 가구들이 늘어났다가 그만큼 새로 결혼하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결혼한 가구가 지금 20만 가구,
네, 정도는 되니까요. 그만큼 새로운 집이 또 필요하다는 이 뜻도 된다라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러면 1인 가구의 30%만이 주택을 구매하고요. 5년이 지나도 주택 구입비율은 5% 미만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혼했을 때는 집을 많이 다들 자가를 하려고 하지만,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독립한 후로는 자가를 구입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제 임차 수요라고 할 수 있겠죠. 결혼은 자가 수요라고 할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5년이 지나도 보시면 그렇게까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줄면 줄었지. 네, 그러니까 그만큼 결혼을 하기 전에는 꼭 자기 집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대략 이런 1인 가구들 한 크게 보면 15평 이하 이런 것들은 그만큼 임차 수요가 풍부하다,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듯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좀 구분해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적은 거는 약간 이제 임차 수요를 생각하면서 매수를 하는 거고, 좀 큰 면적은 나중에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 독립 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출생 연도별 20년간 20대 후반 1인 가구는 2배로 증가했고요. 30대 초반 기혼 가구는 52%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1인 가구는 늘어나고 결혼 가구는 줄어든다는 얘기니까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오히려 뭐 30평대 큰 집보다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10평대 정도의 집이 더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제가 우천조 부자 아카데미 때도 설명드리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1인 가구 비중 추이를 본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요때 엄청나게 늘어나죠. 20대 후반, 30대 초반 요때 그러면서 많이 줄어들기는 합니다. 결혼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이에 따라서 쭉쭉쭉, 네, 그다음에 출생 연도별 기혼 가구 인구 비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쪽은 이제 60년대 생이니까 많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될 수 있을 듯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2030대 수요는 현재 20만 원 내외에서 20, 40년 10만 원 수준까지도 하락할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인구가 줄어드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줄어든 요 인구에 따라서 내 인구는 줄어들지만 그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그 주택은, 마음에 드는 주택은 얼마나 있을까? 그런 거는 좀 정부에서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투자하는 사람들도 향후 미래는 그런 식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럼 상당히 장기로 1년 이게 보고서다 보니까 무려 4회에 걸쳐서 여러분께 방송 드렸습니다. 유익한 방송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댓글 공감해 주시면 더욱 고맙고요. 네, 그럼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